텍사스주에서 한인 여성이 흑인 여성으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흑인 여성을 기소하고 중호범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반아시안 중호범죄와 관련해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 사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LA시가 에코파크 지역의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에코파크는 재단장을 거쳐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음 달 15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백신 접종을 확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증오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가게를 운영하는 한인 여성이 흑인 여성에게 심하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흑인 여성은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행패를 부리면서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용용품점. 흑인 여성이 갑자기 한인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보지만 계속해서 발로 차며 주먹질을 합니다. First time here. Asian, Chinese pork. We're not selling like a wigs or something like that because we're the Asian. That's what they're saying. 한인 여성 김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5명의 여성이 들어와 가발 전시대를 넘어뜨렸습니다. 김 씨가 나가달라고 하자 일행은 가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김 씨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김 씨가 땅에 쓰러진 후에도 주먹을 휘둘러 8차례가량 폭행을 했고 김 씨는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해 여성은 자신들이 먼저 인종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 felt like we was getting profiled because it was a group of black women, young women at that point. They showed you certain clips of the video to make it seem like it was these angry black women just randomly attacking people, and that's not the case. 이미 가게 밖 CCTV에도 가해자가 탄 차량이 피해자 가족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이 역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If somebody is jumping in front of your car with a weapon and you're trying to back up, I have somebody in the front of me and the back of me. I have no choice but to go forward. 피해자 가족은 CCTV는 편집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해리스 카운티 지방검찰은 22살 다퀴샤 레이첼 윌리엄스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24살 키언드라 영은 차로 위협한 혐의로 가중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휴스턴 경찰과 검찰은 증오 범죄 적용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처럼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신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신체적 공격이 없거나 또 큰 피해가 없을 경우 보통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방치하면 더 심각한 증오 범죄로 범질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신고 건수는 실제 사건 발생과 비교해 타 커뮤니티보다 저조한 편입니다. 대체로 사소하다고 넘어가거나 언어 장벽을 우려해 신고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시안 특정 증오범죄는 불과 15건에 달합니다. 팬데믹 이후 이 같은 증오 사건과 증오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의 절반 정도는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ith anti-Asian crimes rising 32% from previous years. Although these numbers are reports from before the pandemic, they seem high and are still only about half of the crimes that actually occurred. 사건이 심각하지 않아 신고 없이 묵인하는 경우는 많지만 문제는 작은 사건을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차후의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피해 시 꼭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오 사건은 범죄 행각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낙서나 폭언, 협박 등으로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An hate incident is just as important as the crime. And the reason why that is because when you get somebody that is the suspect of an incident, in the future, maybe in a month or 2 months, he's eventually going to escalate that to a hate crime. We're going to have record of that information of him, of that prior incident, and it's going to help us in our investigation.
한인 커뮤니티도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증오 사건을 엄중히 대처할 것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한인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가 조심을 하고 또 옆에 이웃도 이제 같이 같이 보호하고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선 아시안 증오 범죄에 반발하는 시위와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아시안 단체와 정치인들은 오는 27일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기 6정을 소지하고 있는 남성이 체포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애틀란타 경찰국은 어제 오후 1시 35분쯤 애틀랜틱 스테이션에 있는 퍼블릭스 마켓에서 6정의 총기와 방탄복으로 무장한 22살 리코 말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리는 마켓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로 향했고 이를 본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결국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콜로라도주 식료품점 총기 난사 사건으로 10명이 숨진 지 이틀 만에 발생해 전국에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에코파크 호수 주변에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놓고 어젯밤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에 격렬한 항의가 있었지만 결국 공원은 폐쇄됐습니다. 공원을 떠난 노숙자들에게는 거주시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이 형성된 LA 에코파크 레이크에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LA시가 심각한 공원시설 훼손과 위생 문제로 에코파크를 폐쇄하려 하자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주변 노숙자들이 폐쇄를 막기 위해 반대 시위에 나선 겁니다. Anxious, worried where me and my husband and my dog will go. You know, I'm worried. I was crying. 이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공원 폐쇄에 나선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한때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정이 넘어서야 경찰은 에코파크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공원을 폐쇄했습니다. 에코파크를 떠난 노숙자들에겐 따로 거주지가 마련됩니다. Safe shelter includes 3 healthy meals a day. It includes medical service if needed. 그동안 에코파크 레이크는 팬데믹 이후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이 형성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위생 문제는 물론 약물 남용과 성폭행 등으로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도 커졌습니다. It's sad, but something's got to be done. 이와 관련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노숙자들을 무작정 에코파크 레이크에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숙자들이 거주할 곳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시는 노숙자 텐트촌을 모두 철거한 뒤 $50만 예산을 들여 에코파크를 재단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16세 이상 모든 주민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다음 달 1일부터 50세 이상 주민을, 또 다음 달 15일부터는 16세 이상 모든 주민으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다음 달에만 80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이라며 백신 접종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모든 주민의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더라도 백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접종하는 데는 여전히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간 백신 접종 횟수 1억 회를 상향 조정해 2배인 2억 회를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려 백신을 맞기 위해 미국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텍사스주로 백신을 맞기 위해 타주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여행객은 공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접종소로 이동해 백신을 맞은 다음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 주 당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 비자가 있는지 등의 방문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하라는 연방 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여행객은 샌안토니오, 러벅 등 텍사스주 내 여러 다른 도시에서도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로니 잭슨 연방 하원 의원은 이 보고가 만일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피마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마는 다음 달 초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가족에게 장례식 한 건당 최대 $8,000, 신청자 1인당 최대 $35,50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례비 보조 신청자는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장례 비용을 부담한 미국 시민권자, 비시민 미 국적자, 합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이어야 하며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피마는 장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안내 전화번호를 곧 공개할 계획이라며 장례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의 신청 마감일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PPP 신청 마감일을 이번 달 말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2표, 반대 7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중소기업청 SBA의 접수 처리 기간을 한 달 연장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차 PPP 프로그램은 1차 대출보다 조건이 대폭 완화돼 대출액의 최소 60%를 직원 급여에 사용할 경우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7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았던 뉴욕의 관광 명소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이 오는 9월 다시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재개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앞으로 4주 동안 극단 전용 백신 접종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극장 근처에 팝업 코로나 테스트 장소를 제공해 관람객들을 위한 방역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뉴욕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만큼 극장이 다시 문을 열면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뉴욕 주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원의 33% 이내에서 각종 공연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브로드웨이 극장들은 정원의 100%가 허용되기 전까지 공연을 재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긴장을 더 고조시키면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맞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원칙에 따른 강경한 입장을 밝힌 건데 하지만 외교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취임 84일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어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동맹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particular missiles that were tested.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 김정은과 편지를 주고받는다며 넘어갔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확실히 다른 태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이런 강경한 입장과 함께 북한과 외교적 대화로 핵 문제를 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여기서 비핵화의 최종 결과를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즉 영변 핵시설 폐기 같은 비핵화 초기 조치나 북한의 단계적인 이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핵화란 과연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 즉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게 핵심이란 뜻으로 읽힙니다. 미국 행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같습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하는 트럼프에게 북한을 최상의 외교정책 과제라고 평가했는데 지금도 그러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조만간 나올 대북 정책의 골자가 오늘 어느 정도 예고됐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으면 강하게 맞설 것이고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가 뭔지 분명히 정의하고 시작하겠다는 원칙론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해 시민들이 가게 문을 닫는 이른바 침묵 파업에 나서자 이제는 미얀마 군부가 문 닫은 은행이나 소매점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7살 소녀가 아빠 무릎에 앉아 있다가 총을 맞아 숨지는 등 아동과 여성을 향한 군부의 무자비한 공격이 잇따르자 국제사회의 군부에 대한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침묵 파업에 나섰던 반쿠데타 시위대가 오늘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경의 총격으로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침묵 파업에 동조해 문을 닫았던 대형 소매업체 관계자 100명이 군부에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 관계자들은 이들을 상대로 더 이상 군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부가 장악한 중앙은행도 영업재개 명령에 불응한 민간은행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체포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군부 소유의 미얀마 경제공사와 미얀마 경제지주사에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고 영국 외무부도 공동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제재 대상 기업들과 교역하거나 자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가 총격으로 숨진 7살 소녀 사례를 언급하며 미얀마 군부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혐오스럽고 잔혹한 행위는 목숨을 완전히 경시하는 미얀마 군부 정권의 지독한 본성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협회는 지금까지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최소 286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새벽 0시부터 각각 10곳씩을 돌며 총력전을 펴는데요. 박 후보는 고3 수험생 백신 조기 접종을, 또 오 후보는 1인 가구 주택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새벽 0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방역 활동으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박 후보는 자신의 총선 지역구였던 구로구에서 남편과 함께 유세에 나섰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노인 무상점심에 이어 고3 수험생 백신 접종 공약을 추가하며 추진력 강한 여당 후보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사용 승인 기준이 16세 이상이므로 혼선 없이 백신 접종이 바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기간에 접종시킬 것을 정부 당국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선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 내곡동 땅 해명 논란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시즌2 후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0년 전 아이들을 차별한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명박 시즌2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주로 서부권 전통시장을 찾아다니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주택 안정을 위한 특별기구부터 만들어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를 만들어서 반드시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그분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개념의 배려이고 돌봄입니다.
고 박원순 전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거듭 거론하며 박 후보가 시장이 되면 주택 정책도 박원순 시즌2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막아온 박원순 시정이 그대로 계속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람직한 서울시정입니까? 그 박원순 시정이 다시 시즌2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 후보는 각각 하루 10곳씩을 돌며 당 지도부와 간판 지원 인사들까지 총출동하는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부산에서는 김영춘, 박형준 두 후보가 맞붙습니다. 두 후보는 각각 부동산 의혹,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상대의 약점을 정조준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김영춘, 박형준 두 후보가 첫 유세지로 선택한 곳은 부산 시민들의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힘 있는 여당 시장으로 부산 경제를 살리자고 호소했고, 부산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힘 있는 여당 시장이 필요합니다. 박 후보는 지난 4년의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자리 없어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외교는 엉망이고. 1호 공약 맞대결에선 두 후보가 일제히 경제와 일자리를 앞세웠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자리를 옮겨 가덕 신공항 추진을 최대의 역점 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부전시장을 찾아가 도시명 스마트 교통과 일자리 장출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약점을 겨냥해 날카로운 신경전도 이어갔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박 후보 가족의 LCT 매입, 부동산 관련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상대가 내세운 정권 심판론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권 추구를 위해서 부산을 이용하는 야당이 아니라 부산을 위해서 정권을 이용하는 민주당 시장. 여러분, 김영춘 시장을 만들어서. 박형준 후보는 여당 소속이던 전임 오거돈 시장의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로 하게 된 선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지난 4년 문재인 정권 국정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선거입니다. 부산 표심을 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서울 대신 부산을 먼저 찾았고, 박 후보는 자신의 아들을 부전시장 유세 현장에서 공개하며 유권자들의 정서에 호소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바로 전날인 다음 달 6일까지 치열하게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중국에서 나이키, H&M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나이키, H&M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던 회사들인데요. 최근 서방의 신장 관련 중국 제재 이후 이들 회사의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한순간에 불매 운동에 타깃이 된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H&M 상품이 모두 퇴출됐고, 지도 앱에서는 H&M 매장이 검색조차 되지 않는데요. 또 중국 누리꾼들은 나이키 신발을 불에 태우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발리의 변호인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주말부터 나발리가 등과 발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마비가 온 한쪽 발로는 서지도 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변호인단이 자체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요청했지만 아직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해 나발리는 필요한 치료는 물론 진단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또한 나발리는 변호인을 통해 제기한 공식 항의에서 교도소 측이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고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논란이 국제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현지 시각 25일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터키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떠나온 위구르인이 상당수 거주 중인데요.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에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는 1000여 명이 모여 중국의 위구르 탄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독재자 중국, 위구르 학살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국 정부를 규탄했는데요.
터키 외무장관은 왕이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이후 양국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고 위구르족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민감성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자신을 때리는 백인 남성과 맞서 싸운 중국계 할머니가 통장에 들어온 후원금 전액을 기부해서 화제인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차별 응징 할머니 통큰 기부입니다. 길을 걷다가 생판 모르는 백인 남성에게 이유도 없이 얼굴을 맞은 할머니. 당황할 법한 순간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오히려 백인 남성을 혼쭐내는데요. 엉겹결에 얻어맞은 백인 남성, 길 위에 쓰러진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용감한 할머니는 중국계 미국인 샤오젠 씨입니다.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이 SNS에 공개된 뒤 누리꾼들의 격려가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젊은 남성 주먹에 맞은 할머니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할머니의 가족이 온라인 모금 사이트를 열었고 일주일 만에 우리 돈으로 1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는데요. 샤오젠 할머니, 후원금 전액을 인종차별 철폐에 써달라며 기부했습니다. 할머니는 필요하다면 죽을 때까지 인종차별과 싸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고 하네요. 생후 40일 된 아기를 수시로 학대한 중국 부모의 엽기적인 행동이 CCTV에 딱 걸렸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때리고 던지고 부모의 두 얼굴. 우는 아기를 어르고 달래던 부모. 갑자기 태도가 180도로 돌변합니다. 난데없이 아기를 위로 던지고 세차게 흔드는 등 학대를 서슴지 않는데요. 맞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인의 어머니를 부모로 고용한 중국 충칭시의 판 씨 부부. 부모 경력만 수십 년이라는 말에 안심하고 생후 40일 된 아기를 맡겼다고 하는데요. 판 씨 부부는 금쪽 같은 딸아이를 틈틈이 보고 싶어서 CCTV를 설치했다가 학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중국 누리꾼들, 갓난아기에게 어떻게 손찌검을 할 수 있냐며 분노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공안은 부모에 대해 행정구류 15일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 밀수 수법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가발 아래에 금괴를 숨겨서 몰래 입국하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가발에 금괴 딱 걸린 밀수법. 머리카락을 만지자 어이쿠 가발이 훌렁 벗겨지는데요. 가발 아래에서는 웬 검정 비닐봉지가 나옵니다. 현지 시간 21일 인도의 한 국제공항에서 가발을 이용해 금괴를 밀수하려던 일당이 붙잡힌 건데요. 금과 돈을 숨길 곳이 마땅치 않았던 밀수범들 고심 끝에 잔꾀를 부렸습니다. 정수리 쪽 머리카락을 깎은 자리에 금괴를 얹은 뒤 가발을 덮어 씌워 감쪽같이 감춘 건데요. 이들이 꿈꿔왔던 완전 범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머리 모양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눈썰미를 피하지 못해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된 건데요. 속옷과 양말에서도 금과 현금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압수된 밀수품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4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경북 상주의 한 도로에서 목격된 개 학대 장면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발이 피투성이 개 매달고 주행. 국도에서 달리는 SUV 차량 뒤에 뭔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커다란 개입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운전자는 시속 60에서 80km로 달리는 SUV 차량을 뒤따르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경악했는데요. 개는 과다출혈로 숨이 끊겼는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발을 살펴보니 처참히 뭉개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동물자유연대는 차량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리던 개가 힘이 빠져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SUV 운전자를 상대로 동물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에 쓰러진 주인의 상태를 알아채고 도움을 요청한 똑똑한 반려견이 화제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도와주세요. 주인 살린 명견. 반려견과 함께 한적한 주택가를 산책하던 이 여성.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옆으로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에 사는 무어 씨가 발작을 일으켜 정신을 잃은 건데요. 1초가 아쉬운 응급 상황,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의 상태를 살피던 반려견이 스스로 목줄을 풀고는 도로로 달려간 건데요. 길을 막고 도움을 요청하듯 간절한 눈빛으로 운전자를 쳐다봅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쓰러진 것을 확인한 뒤 구급차를 불렀는데요. 사람 못지않은 순발력으로 주인을 구한 반려견에 대해 현지 언론은 영웅견이라는 호칭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도심에서 애꿎은 도로에 화풀이를 해댄 운전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중국 놀부의 심보, 도로에 못을 뿌려. 자, 이분 왜 이럴까요? 잔뜩 흥분한 모습으로 도로에 뭔가를 마구 던집니다. 경찰이 말려봐도 본체만 채 막무가내인데요. 바닥에 뿌려진 이 물체, 바로 뾰족한 못입니다. 지난 21일 중국 상하이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이 도로에 분풀이를 한 이유, 물건에 실은 봉고차를 몰다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돼 범칙금 딱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홧김에 차 안에 있던 못을 도로 위로 마구 뿌린 건데요. 이 남성은 현재 구치소에 구금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